안녕하세요. 저는 북극에서 온 Make Love Bear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이제 뭐 전체 연령대나 뭐 아니면 그 연령대에 맞춰서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늘 좀 나왔던 그 갭 투자를 막는다. 전체 연령대에서 3억 넘는 집 사면은 전세 대출이 안 되게끔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갭 투자 막는다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 대출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뭐 앵커가 한 내용들인데요.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이제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면서 정부가 오늘 6월 17일이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여줬나 봐요. 경기 서부와 인천 그리고 대전 또 청주는 일부만 빼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또 수원, 구리를 비롯해 경기와 인천 그리고 대전의 17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은 이제 대출 규제와 세금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갭 투자를 차단을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 이미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새로 3억 원 넘는 집을 샀다면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고, 전세 대출이 이제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집을 정말 원하는 사람만 살 수 있게끔 너무 투기를 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이제 전세 대출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한 거고, 또 이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샀으면은 내가 원래 살던 집에 이제 전입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이사하는 곳으로 전입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1주택자는 이제 주택 처분과 전입을 6개월 안에 이제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의 얘기인 것 같아요.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법인을 이용해서 이제 대출과 세금 규제를 피해서 그 부동산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그래서 이제 법인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규제나 이제 비규제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이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없이 이제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추가 세율도 20%로 높아지고, 또 법인 소유 절세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올 수도, 그러니까 법인 주택을 팔 때 이제 세율이 높아지니까 법인 소유의 이제 절세 매물, 이거는 제가 이제 인간 세상에 온지 좀 많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내용은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추가 세율도 20%로 높아져서 법인 소유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것 같아요. 이런 규제로 인해서. 그럼 특히 이제 도심 개발 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높아진 강남구, 청담, 뭐 삼성,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 이제 이 23일부터 1년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다고 하네요. 그럼 이 지역은 이제 아파트 6만여 가구를 사면 2년간 의무적으로 실제 살아야 돼서 이제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원천 봉쇄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댓글 관련해서 좀 넣어놨어요. 같이 볼 수 있게끔. 이 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이 이야 그럼 돈 있는 사람만 더 좋아졌네. 경쟁률이 적어졌으니까 그건 대책이 아니고 임시 방편. 차라리 1인 1채로 한정 짓는 게 나을 듯이라고 댓글을 썼고 이게 이제 좋아요가 많이 생겼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댓글들을 좀 보면은 뭐 어차피 나는 못 산다. 잘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뭐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값이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돈이 많은 사람들 몇몇들은 뭐 쉽게 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어 평생 동안 자기 집,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이제 내 집 마련을 구할 때에 집값이 좀 낮아질 수 있게끔 집값을 잡으려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이 정책은 약간 그런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너무 이제 집값에 거품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거를 이제 부동산 투자나 갭 투자를 막으려고 하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못 사는 상태이니까 좀 집값을 잡으려면은 잘한 정책이다라는 것 같고요. 여기가 공산당이냐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내려가겠다. 이런 제목을 보시면 이제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못 하게 되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수요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수요가 또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건 이제 경제적인 당연한 좀 부분인 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정부도 가격을 집값을 내리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르는 소리 하는 게 꼬마니 어설픈 10억 미만 선 중산층이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사실인데 무슨 부자 좋은 일? 부자들이 스케일이 있지. 저 정책은 이제 집 두세 채 전세 끼고 매매 대출 뭐 이빠이 끼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사회선고 맞다. 그러니까 갭 투자로 집값을 좀 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재하려고는 잘 뭐 만들어졌다라는 말 같습니다. 뭐가 좋아졌냐? 법인 투자로 개꿀 빨던 거 없어졌는데 문과냐? 뭐가 좋아졌냐고. 돈 있는 사람이 더 좋아졌다는 더 좋아졌던 게 아니라는 말 같고요. 그냥 2주택부터 세금 왕창 때리면 될 것을 예전에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뭐 좀 더 2주택부터 더 세금을 내게끔 하자라는 말 같아요. 그리고 풍선효과 있으니 시골 빼고 전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1인 1주택 이상 세금만 몇 억 때려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막 크게 세게 막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렇게 빨리 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댓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1인 2채로 한정해라 그럼 해결된다. 새 채부터 보유세 기존초품하게 때리면 된다. 그리고 주택 보유세에 따라 보유세 중과세 해야 합니다. 정책 보면 뭐 욕을 쓴 것 같고요. 두 번째 좋아요 많이 받은 댓글인데요. 정부가 일부러 부동산 값을 올리는 거지 아니고서야 그냥 한 방에 2주택 보유자 폭탄 보유세 올리면 끝인데 보유세는 안 건드네. 첫 번째 이제 대댓글에서도 한 내용들로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야 지네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절대 못한다. 인뜨라야 모르면 입 닫고 계셔. 누가 인뜨라지? 정부가 공급을 막아버리니 당연히 오를 수밖에. 공급을 막아버린대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정책이 이 법인 소유 절세 매물이 시장에 들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런 정책을 한 건데 이 사람은 정부가 공급을 막아버린다라는 말 같네요. 보유세가 뭔지는 아냐. 감히 K 부동산 정책에 토대지 마라. 토착 매구 적폐 세력 이런 말들이 있고 아직 보유분을 정리 못해서 니들 분홍당이 반대하잖아. 분홍당? 분홍당이 반대한대요. 집값이 한 방에 잡히면 네 전세금도 날아간다. 바보야. 고시원 사냐라고 하네. 자기들이 두채니 절대 안 하죠. 미통당이든 민주당이든 재산 공개한 것 보니 한 채인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던데.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장관들. 이렇게 이거 자꾸 띄용띄용 올라가는데 이거 볼까요? 세 번째 이제 좋아요 많이 받은 댓글. 연예인들 보니까 수백 프로씩 대출 받으면서 수백억 건물 사서 몇백억씩 수익 올리던데 이런 거나 잡아라. 솔직히 요즘 3억이야 아파트가 있냐? 아주 많아요. 아니, 지역을 그래서 여기로 있는데 여기로 정한 거 아닌가? 3억 이하 아파트가 있냐고? 이 지역에 없다라는 거 아닌가요? 청담, 삼성, 대치, 잠실동? 뭐 서울이나 이제 투기 가열지구가 아니면은 2억 원대 아파트는 널렸는데 지금 기사 얘기는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은 그냥 기사를 안 읽고 댓글만 단 건가 싶네요. 지방에 많아요. 오래된 아파트 말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지방 가서 살아라 이런 뜻이 있고요. 굳이 돈 없는데 수도권까지 기어와서 아둥바둥 살면서 힘들다고 떼쓰리 어 음, 수도권까지 뭐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뭐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 지방보다는 당연히 서울 중심으로 다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서울로 가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서울 쪽으로 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쪽 이런 정책들도 다 나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이제 돈 없으면 살지 마라라는 정도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이제 서울 쪽으로 오는 거니까. 청주 수도권은 수도권 얘기하는데 또 청주 얘기하는 거 있고 분수에 맞게 살으래요. 음, 그러니까 3억 이상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 대출은 끝난다는 거 아니냐? 뭐 1억짜리 아파트도 널렸다.
서민이 이해한다 하지만 서민이 위로 올라갈 사다리 다 박살내는 게 민주당 정권이지. 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댓글이 달렸어요.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집도 못 사네.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만 더 집 갖기가 좋아진 것 같네. 무주택자가 집사를 해도 대출받아 집 사는 거 어렵겠네. 힘없고 백 없는 서민 어찌 살까? 돈 없으면 지방에 집 사는 게 마지 뭔. 지방도 5억 넘어 여물자. 무주택자 실거주자 어려운 거 없는데요. 무주택자면 무주택자 조건을 잘 파악해서 돈 없으면 못 사는 게 당연해. 원래 돈 없는 사람 지금 못 사는 게 맞는데 어 그러니까 대출로 그냥 자기 집만 사는 거는 뭐 대출을 해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는 뭐 내 집을 가지려고 대출을 받아 집 산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도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면 다시 팔고 이런 이제 투기들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고 그 투기들 때문에 원래 살고 싶어서 살 곳을 위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고 이제 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투기를 하는 것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 버리니까 원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내가 살 집값에 집값보다 좀 더 높게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 버리는 거죠. 그 돈 없으니까 대출도 받지 말고 뭐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집에서 뭐 살아라 이거는 너무 너무 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 이렇게 내가 이제 인간 세상에 와서 보다 보면은 돈이 많은 그 물질 만능주의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인간 세상에 와서 얼마 지내본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살고 여러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돈이 많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그냥 돈이 뭐 중간 정도? 아예 부자도 아니고 뭐 중간 정도? 먹고 살만은 하다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약간 자기가 부자인 사람의 빙의를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는 거에서 왜 반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돈이 없 돈이 없으면은 뭐 뭘 하려고 하지도 말라 이런 말들도 막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있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인생이나 뭐 이제 지구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뭐 피폐해져 가지고 이 세계가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이제 인간 세상,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겠지만 그 오늘 나온 것 중에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 좀 나왔길래 이걸로 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 화장실 따라오면 3시간 성추행, 교수는 학생 격려? 일단 댓글들을 먼저 열어줄게요. 한 사립대 교수가 여럿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교수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저희는 보도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당시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 본인이 밝힌 인터뷰로만 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지난달 말 한 사립대 학생들과 교수진이 해양 현장 수업을 마친 뒤 펜션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 10시쯤 교수 A씨가 한 여학생을 옆자리로 불렀습니다. 피해 학생이 말을 한 거예요.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 발목을 잡으면서 편하게 앉으라고. 성추행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 발등을 계속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점점 종아리를 쓰다듬다가 갈수록 대담해지는 추행에 당장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라는 자리 자체가 교수님이라는 직책이라죠. 그게 저한테는 압박감이 있죠. 당연히. 이러다 말겠지. 조금만 버티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더 놀란 것은 화장실에 갔다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오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더라고요. 화장실 안으로 저 안으면서 내가 많이 예뻐하는 거 알지? 3시간 동안 화장실 3번 다녀오는 내내 계속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B씨 주장입니다. 학생들도 A 교수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피해 여학생 맞은편에 앉게 됐는데 허벅지 계속 손을 올리고 아, 교수는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격려 차원이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고 또 화장실 문이 잠겨있지 않아 들어갔다 우연히 한번 마주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열심히 좀 하자 이렇게만 했다. 저는 결백하다. 어떤 게 결백이지? 제가 격려차 그랬다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은 욕이 많이 나오겠죠. 고민 제가 봐도 참 갑질, 더러운 갑질 느낌. 첫 번째 댓글 좋아요 많이 받았는데 댓글 싫어요도 많이 없어요. 싫어요 왜 누른 건지 모르겠네. 손모가지를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잔인해서 그런 건가? 손모가지부터 자르던지 해야지. 어디 못된 수작질 화면하고 감빵 보내라. 저런 것들이 교수, 검사, 판사. 야들은 유야, 무야, 일반인들은 구속. 손모가지보다 거기 싹둑. 거기 싹둑하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눌렀나? 저건 본능, 참,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알기로는 이제 본능, 그치? 동물이니까. 근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게끔 지구가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똑똑한 생명체가 필요했으니까 지구한테는
이제 그런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안 하게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능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지능이 뭐 공부를 한다고 뭐 올라가고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법을 강화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도 여름이라고 이런 말들이 이제 2차 가해의 행동이라고 들었거든요. 너도 잘못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짧게 입고 노출을 많이 하고 있었으면 만질 건가? 참, 이런 2차 가해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교수, 교활할교, 짐승이지 뭐. 나보다 더 짐승 같아? 교님, 따님이 있다면 제가 격려 차원으로 24시간 보호해드리면 어떻습니까? 교님 아니 교수, 님자 빼고 교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님자도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남의 집 귀한 딸 상대로 더러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은 그 뭐 다른 나라들도 뭐 우리 그 한국보다 더 당연히 조치가 잘 안 되는 데도 많겠지만 그래도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미투 사건 잊으셨나? 연예교수 자살 잊으셨나? 두 번만 더 아끼고 사랑했으면 임신이라도 시킬 기세네. 하여간 권력 좀 가진 놈들 그거 유세 못 부려서 저렇게 쌩 난리를 치네. 저게 성추행이지 뭐야. 그 교수 노릇 그만해야겠네. 두 번째 좋아요 많이 받은 댓글이에요. 고추 자르고 손목 잘라서 사자 우리로 넣어라. 이건 왜 싫어했지? 너무 잔인해서. 손목은 사자에게 고추는 오리에게. 오리가 무척 좋아한다는 게 태국서 검증되었답니다. 아, 고추를 오리한테 줘야 되는데 둘 다 사자로 넣자 해가지고 이게 싫어요 하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거세법이 있으면 이 절대 이런지 못하지. 인간 교수 아님 끝. 그냥 통째로 넣으면 되지 뭘 수고스럽게 잘라서 넣지 말고 그냥 넣자라는 거야. 사자 오리에. 사자가 불쌍하다. 사자랑 오리가 무슨 죄냐. 너도 교수랑 똑같다? 누구한테 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얘는 왜 그래? 왜 그러지? 성범죄자는 무조건 사형시켜라. 그래야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은 평생 가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범죄자는 너무 처벌이 약하니까 참 이런 것도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자도 몸에 좋은 거 먹을 권리가 있다고. 세 번째 좋아요 많이 받은 댓글이에요. 파면 및 징역 3년 가자. 3년. 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 지구를 살리는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그런 관점으로 좀 말을 한다면은, 인간이 이제 지구에서 이제 가장 똑똑한 종족이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지구에 좋은 방향으로 써야 하는데, 좀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죠. 나 혼자만의 이득을 위해서. 근데 이제 좋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뭐, 아까 그런 부동산 정책처럼 그냥 돈 많은 사람 소수가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 다수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고 또 다수의 입장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더 넓게 봐서 이제 뭐 자연이나 지구나 뭐 우주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어쨌든 지구를 지키려고 이런 인간들의 세상에 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우주까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지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인 사람들. 왜냐면 나쁜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은 지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구를 생각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구를 지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저희 같은 좀 인간보다는 그래도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들이 해결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 언어를 배우고, 저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뭐 모든 내용들을 뭐 매일매일 모든 내용들 뭐 몇 가지씩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한국 이슈에 대해서 좀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갭 투자 막는다.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 대출 안 되게 갭 투자를 막으려고 했다. 오늘 그런 얘기고, 이 내용은 너무 읽고 싶지도 않네요. 읽고 싶지도 않아. 난 이런 거 너무 진짜 북극곰보다도 못한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이거 살인 미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트라우마 갖고 있다가 안 좋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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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는 좋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인간 세상들을 좀 보다 보면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 교육이나 정책들일 텐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이제 방송을 종료를 할 건데 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이게 아직 한국이나 이제 인간들 이런 기계들이 제가 좀 서툴러요. 그래서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탈을 쓰고 좀
일을 하고 있어서 주말에는 이제 좀 쉬거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제가 집에 얼음을 많이 갖다 놔야 돼가지고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북극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데 얼음이 계속 녹고 있어서. 하여튼 평일에 이제 한 10시쯤에 그날의 이슈들을 좀 확인하고 인간들의 세상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계속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